엄마, 저희도 살기 힘들다니까요. 장모님은 이해해 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자꾸 왜 트집 잡으세요? 그 잘난 처가에서나 살아라. 이제 나한테 아들과 며느리는 없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니는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세요. 내가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니? 장모님은 우리 형편 생각해서 매달 용돈도 주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처가에만 가거라.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자식 없다. 어머니, 우리도 나름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니네가 말하는 그 효도가 그런 쓰레기 같은 짓들이니?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니들이 한 짓들 세상 사람들이 알면 돌을 던질 거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 사부인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연락이 잦지 않던 사부인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한층 더 들뜬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사부인, 이번에 사위가 코트를 하나 사줬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의 밝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사부인도 좋은 선물 받으셨죠? 아니요.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해주더라고요. 어머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착한 사위가 분명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깜빡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항상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워낙 센스가 있어서 분명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안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점점 더 거세져 갔고 그만큼 제 마음속 서운함도 커져갔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의 가식적인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 없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네요. 그녀의 말투에 숨겨진 우월감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었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사부인의 가식적인 태도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되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부인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울컥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니는 어떻게 처가에는 비싼 코트를 사주면서 엄마한테는 그런 거 하나 없니?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바쁜 게 처가에는 명품을 사줄 시간은 있고 엄마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거니? 다음에 꼭 사드릴게요, 엄마. 다음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인데? 매번 다음이라고만 하잖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에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아들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한 말들로만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사드릴게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이해해주세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쇼핑도 가요. 엄마가 원하시는 걸로 사드릴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제 마음속에 서운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먼저 챙길게요. 약속드립니다. 서운하셨죠?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들의 사과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패딩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선물이니?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가져왔어요. 엄마, 좋은 거예요. 그래, 고맙다. 양손으로 건네는 아들의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쇼핑백 안에서 검은색 패딩을 꺼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패딩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반응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좀 바빠서 급하게 준비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골랐으니까 마음에 들으시죠? 거울 앞에서 패딩을 입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옷의 품은 적당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따뜻해 보이시네요. 이제 추운데 나가실 때 입으세요. 다음에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들은 곧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아 다시 한번 패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선물을 잘 안 해줬는데 받으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선물 받은 패딩을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패딩을 선물해준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한 거 있죠? 이 무는 얼마예요? 오늘 세일이라 싸게 나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만 주세요. 아이고, 오늘 진수성찬 만드시려나 보네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할 식사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무지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재료들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막 끝내고 있을 때 사부인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평소와 다름없는 사부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연말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위가 가족들 모두 데리고 간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나요? 혹시 사위가 말 안 했나요? 저한테는 아무 말 없던데요? 아이고, 저희한테만 얘기하고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어머님도 같이 가셔야 할 텐데 연락 없으셨어요? 순간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니 이미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레스토랑 예약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가 식구들만 초대하고 저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흐려 보였습니다. 사부인, 그럼 제가 사위한테 여쭤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달 후면 새해가 오는데 아들은 저를 제외한 채 처가 식구들과 연말을 보내려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위해 시장에서 장을 봤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부인의 전화를 받고 난 후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너 왜 처가 식구들하고만 고급 레스토랑 가기로 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럼 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사부인한테 먼저 얘기했니? 엄마 놔두고 처가 식구들하고만 연말을 보내려고 했던 거니? 아니에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도 당연히 모실 생각이었어요. 엄마한테는 좀 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하는 중간에 며느리가 끼어든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양식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끼리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한식을 더 좋아하시니까 다음에 따로 모시려고요.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며느리의 무례한 말투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를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니? 처가랑은 고급 레스토랑 가면서 친정엄마는 한식만 좋아한다고 차별하는 거니?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침묵과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데로 모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식탁 위의 달력을 바라보며 이번 연말을 혼자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옷장에서 아들이 선물해준 패딩을 꺼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패딩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패딩 드라이 할게요. 안쪽이 찢어진 것 같은데 수선도 해드릴까요? 네? 새 옷이라 그럴 일이 없는데요? 어딘가 낡아 보이는데 잠시만요. 어머님, 태그도 없고 지퍼도 새 거는 아니에요. 어쩐지 처음부터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니. 세탁소 아주머니는 패딩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감이 해진 부분과 지퍼의 녹슨 흔적을 발견한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확실히 누군가가 입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다니. 어머님, 이거 확실히 중고예요? 여기 보세요. 안쪽에 세탁 자국도 있어요. 아드님이 이걸 새 거라고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여러 흔적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 부분에 다른 자국, 소매 끝에 해진 실밥, 안감에 변색된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세탁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세탁 안 맡기고 가볼게요. 이런 걸 선물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변명이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돌아온 후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나한테 이런 중고 패딩을 선물이라고 준 거니?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중고시장 가보니까 싸게 패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엄마, 중고라도 멀쩡하면 됐죠. 요즘은 환경도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처가에는 명품을 사주면서 엄마한테는 중고를 주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엄마, 죄송해요. 대신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 모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바빠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꼭 시간 내서 같이 가요. 어머니, 저희가 성의가 부족했네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로 사드릴게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식탁에 놓인 패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가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선물하면서 저에게는 중고 패딩을 준비한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음을 약속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더 이상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제대로 준비할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희망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라. 이제 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유산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처가 식구들하고만 잘 살아라. 나한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 중고 패딩으로 엄마 마음을 산 네가 내 아들이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저버린 아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니를 위해 모아둔 돈 다 필요 없구나. 처가에서 받은 명품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제부터 나는 네가 없는 것처럼 살 거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방 안에 혼자 남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게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우연히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평소 자주 마주치던 이웃이었기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가에는 50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사줬다는데 저한테는 중고 패딩을 선물했어요. 매번 처가 식구들만 챙기고 저는 나중에 모시겠다고만 하네요. 연말에도 처가 식구들하고만 고급 레스토랑을 가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나중에 따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처가에만 잘하고 저는 뒷전으로 미루는 게 너무 서운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웃 주민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계속 가깝게 지내봤자 상처만 커질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벤치에 더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주민의 말에는 저도 모르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가에서는 돈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웃의 조언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야겠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정성껏 만찬을 준비했어요. 와이프가 직접 요리를 했다고 하니 꼭 와주세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저녁 7시까지 오실 수 있으시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많이 준비했어요. 이번엔 저희가 진심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와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내외가 요리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를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장도 보고 요리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모실게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준비했으니 기대하세요.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은 꼭 초대할게요. 옷장 앞에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정돈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하셨어요? 저희가 맛있게 요리해놨으니까 기대하세요. 오늘은 꼭 좋은 시간 보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집 현관에 도착하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마침내 오셨네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은 꼭 늦게까지 계시다 가세요. 아들의 집으로 들어서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식사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의 태도라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아들 집의 식탁에 도착하자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모둠회, 스테이크 등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에요. 어머님, 갈비찜은 제가 직접 양념해서 졸였어요. 스테이크도 제가 손수 구운 거예요. 회는 제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고른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만 준비했어요. 오늘은 실컷 드시고 가세요. 음식들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요리를 잘 못한다던 며느리가 이런 음식들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성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려 일어섰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중식당과 일식집, 양식점의 영수증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영수증이야? 이런 음식들을 다 배달시켰던 거니? 왜 직접 했다고 한 말도 거짓이었니?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화려했던 음식들이 갑자기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가 정성껏 주문한 거예요. 어머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잘 못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걸로 준비했잖아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다시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것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 앞으로는 이런 거짓된 초대는 하지 마. 너희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엄마, 이런 고급 음식 시키는데도 돈 많이 들었어요. 장모님 댁에서는 이럴 때 용돈도 주시고 챙겨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싼 거 시켰으니까 엄마도 좀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항상 저희 데리고 나가면 100만 원씩 주시던데 엄마는 맨날 우리 보고만 뭘 바라시니 힘들어요. 장모님처럼 좀 챙겨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도 돈 벌기 힘들다고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돈 타령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들에게 해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식값이 30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거라도 좀 내고 가세요. 장모님은 이런 거 시키면 항상 더 주시던데. 현관문 앞에서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정성껏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잘못 봤구나.
나한테는 이제 아들이 없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처가에서나 받아라. 이제 연락하지 마라.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아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가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요. 장모님이 우리 엄마예요.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시고는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우세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으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 법이에요. 자식들이 돈에만 눈이 먼 것 같아요. 그랬군요.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들이 처가에는 50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사주면서 저한테는 중고 패딩을 선물했어요. 음식도 직접 했다고 거짓말하고 배달시켜놓고 오히려 저보고 돈을 내라더라고요. 처가는 이럴 때 돈을 준다면서 비교하는 게 너무 서운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담긴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셔야 해요. 그런 자식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경시하는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요.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앞으로는 혼자서 살아가야겠어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예요. 그동안 저를 속이고 무시한 것들, 이제는 잊으려고요. 이제부터는 제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을래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 적혀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저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싶은 곳도 많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들,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들의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효도는 필요 없어요.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린 후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마지막이 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그동안 처가에는 명품을 사주면서 나한테는 중고 패딩을 선물한 이유가 뭐니?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직접 했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했지. 처가랑 비교하면서 나를 무시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재산, 이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게 낫겠구나?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식탁 위에는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돈 앞에서 급격히 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그동안 너희가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 너희의 모습이다. 돈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이구나.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 나는 이제부터 나 혼자만의 삶을 살 거다. 유산 얘기가 나오자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처가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뭐든지 다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장모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다 도와주시는데 엄마는 맨날 우리 보고 뭘 해달라고만 하시잖아요. 장모님은 우리 형편 생각해서 매달 용돈도 주시는데 엄마는 왜 맨날 우리한테 서운하다는 말씀만 하세요? 장모님처럼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가와 비교하며 저를 무시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럼 니는 그 잘난 처가에서나 살아라. 이제부터 나는 네 엄마 아니다. 처가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면 되잖니. 내가 그동안 이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아깝다. 식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요. 됐고 그 잘난 처가에서 잘 살으라고.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례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매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살기 힘든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시댁은 원래 이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 엄마도 시댁에 이 정도는 감수하셨대요.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던 시간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게 맞는 거니? 내가 언제 너한테 과한 걸 바랬다고 그러니? 중고 패딩 받고 서운하다는 게 그렇게 예민한 거니?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무례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뭔데요? 시댁에서 이런 것까지 바라시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를 보며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돈 부족하다며 200만 원 빌려갔다가 갚지도 않았지? 매년 김장할 때는 김치통만 보내놓고 김치만 달라고 했잖니? 명절 때마다 용돈 달라고 전화하고 카드값 연체됐다며 돈 빌려달라고 했지? 처가에서는 받기만 하면서 시댁에는 달라고만 하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결혼 초에는 전세자금 빌려달라고 해서 3천만 원 줬는데 그것도 안 갚았잖아. 이제는 그런 돈 달라는 전화도 하지 마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들추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과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일을 왜 지금 꺼내세요? 그때는 저희가 어려워서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는데. 친정엄마는 이런 걸로 뭐라고 안 하세요. 탁자 위에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빌려간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난 명절들의 쓸쓸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니네끼리 하와이 여행 다녀왔지? 그때 전화해서 휴가라서 못 온다고 했잖니. 설날에는 괌으로 가족여행 간다고 했고 명절마다 처가는 챙기면서 시댁은 왜 이렇게 소홀히 하니? 내가 혼자 차례상 차리고 덜렁 앉아있던 거 기억나니? 명절날 여행 가겠다고 선물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예민하다고? 그동안 혼자 보냈던 명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차례상을 차리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SNS에 올라온 하와이 가족 사진을 보며 가슴 아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보며 밤새 잠 못 이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 혼자 두고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니? 처가 식구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면서 나한테는 바쁘다고 시간도 없다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나는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명절마다 혼자 끓여 먹던 떡국 생각이 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드리던 차례도 생각났습니다. 자식들의 여행 사진을 보며 보냈던 외로운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다림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가보렴. 더 이상 오지 마라.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지 3일 후 평소 관심 있던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상담하러 왔습니다. 제가 모아둔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주셨으면 해요. 노인복지 시설에도 일부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 재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상담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직원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상담실 창문을 통해 불어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저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제 앞길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어요.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들러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 벤치에서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벤치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결심했어요.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오늘 복지시설에 가서 상담도 받고 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 잘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도 함께 봉사활동 다니시죠. 벚꽃잎이 살랑이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응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어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날의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봉사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랑 함께 봉사활동 다니시죠? 석양이 질 무렵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응원이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기부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가 오고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마음 돌리실 때까지 매일 연락드릴게요. 제발 저희를 다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앞에서 달라지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저희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매일 찾아뵙고 효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들의 진심을 본 후라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너희의 진짜 모습은 이미 봤단다.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게 자식이니. 봄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연락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진심 없는 사과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아침마다 우편함에는 그들이 보낸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은 너희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제 결정의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졌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상처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혼자가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휘둘리기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 보험금이 그렇게 탐나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밤마다 내 방 앞에서 쑥덕거리는 거 다 들었어. 여보, 엄마가 왜 이러시지? 니네가 나 죽기를 바라는 거 다 알아.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치매 진단 받게 해서 보험금 타내겠다고? 엄마, 그건 절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귀가 있다고 다 들었어. 어머님이 너무하시네요. 내가 너무해. 내 자식이랑 며느리가 내 죽음을 바라는데? 여보, 엄마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 그래,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보험금 타면 되겠지? 어머님, 그만하시죠.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나가서 내 죽음만 기다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니네가 너무한 거야. 아들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살아라.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한 달 내내 멍하니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오늘 아빠 제사상 차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아침부터 수고가 많다, 민우야. 엄마, 나도 도와줄게. 지원아, 니는 학교 늦겠다. 얼른 가방 챙겨. 싫어. 엄마랑 있을래. 아빠도 네가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실 거야. 얼른 학교 가.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늘 씩씩한 척했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던 날,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과자를 무심코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침 민우가 학원을 마치고 마트에 들른 거였죠. 엄마, 어머, 민우 왔어. 엄마 양파 까다가 그래. 엄마, 나 이제 아빠 없어도 씩씩하게 잘 자랄게.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좋은 대학 보내줄게. 저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우리 민우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네. 아빠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더 좋아. 시간이 흘러 민우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지원이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과 새벽 청소를 병행하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바할래. 아니야, 공부에만 집중해. 알바는 방학 때 해도 돼. 나도 이제 엄마 도와야지. 됐어. 네 앞길이나 잘 닦아. 마음만 받으마.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진통제 한 알로 버텼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주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원이는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민우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식당 일도 그만두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죠. 엄마, 이번 주말에 결혼할 사람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게. 그래, 잘 됐다.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대돼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보는 게 설레네.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참 곱구나. 처음 본 며느리는 것 보기에는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음이 불편한 것을 본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걸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 식사는 제가 차려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아직은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 어머니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3년 전 다리를 다친 후로 걸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유독 제 불편한 다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어머니 건강이 제일 걱정이네요. 아직은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마.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인 현서가 마음에 들었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죠. 엄마, 현서가 마음에 드세요? 그래, 착해 보이네.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네가 좋다면 엄마도 좋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현서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제 다리를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죠. 어머니, 제가 모시면서 살까요? 아니야, 신혼집이 따로 있어야지.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텐데.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직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딸 지원이에게 전화가 와서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건강을 걱정하며 한국에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죠. 비록 현서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지만 아들이 좋다면 저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아, 오빠가 결혼한대. 엄마, 이번에 휴가 내서 갈게요. 바쁜데 네가 올 필요 없어. 결혼식 전에 꼭 갈게요. 현서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걸음걸이를 보시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집 마련이 쉽지 않다며 도움을 청하더군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얼마 정도면 될 것 같니? 전세금이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저희가 천천히 모아볼게요. 네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 있잖아. 저는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보험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손 떼지 않았던 돈이었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 돈은 니네 둘을 위해 모아둔 거야.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이게 다 네 아빠 유산이야. 보험금을 전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이런 선택을 지지해 줄 거라 믿었죠. 민우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 돈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불행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근처에 괜찮은 집을 봤어요. 그래? 위치가 어디니?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럼 회사 다니기도 좋겠다. 아들 부부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세집을 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죠. 민우가 제게 잠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신혼부부가 시댁에서 사는 게 좋겠니? 집 구할 때까지만 잠시요.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럼 엄마 방은 비워둘 테니 거기서 지내.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에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전세금을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줄 돈이라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어머니 방을 저희가 써도 될까요? 당연하지. 엄마는 작은 방에서 지내면 돼. 죄송해요, 어머니. 집이 좁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죠. 작은 방으로 옮기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짐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옮길게요. 고맙다, 현서야. 함께 살게 된 첫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겨운 식사 자리였지만 며느리의 어색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밥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침은 엄마가 해줄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낯선 공간에서 시작하는 신혼생활이 며느리에겐 부담스러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들의 공간을 지켜주려 노력했죠. 엄마,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아니야, 오히려 좋다. 방이 너무 좁으신 거 아니에요? 작아도 엄마 혼자 쓰기엔 충분해. 처음 며느리는 제게 공손했습니다. 아침상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식사 시간도 제가 없을 때를 골라 하더군요. 어머님, 저녁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님도 알아서 해 드세요. 배달 음식 박스가 쌓여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제 음식은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았죠. 민우가 퇴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다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냥하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불편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아, 난 아까 먹었어. 어머니, 저희랑 같이 드시지 그러셨어요. 니네끼리 편하게 먹어. 어머님 식사하실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점점 제 방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죠.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며느리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일이 있으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알았어, 방에 있을게. 오늘 거실은 제가 써야 해서요. 그래, 편하게 써. 며느리는 제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혼잣말을 하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님, 손님 올 건데 나가서 좀 계시다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네 친구들이랑 편하게 있어. 오늘은 제 자리가 필요해서요. 알았다, 들어갈게.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살며시 문을 열었는데 방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험금이 꽤 된다면서요? 아버지 보험금도 꽤 나왔었대. 지금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보험 들어두신 거 있다고 하시던데. 그건 아직 얘기 꺼내기가 좀 그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선명하게 들리는 대화 내용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아버님 보험금 그때 다 쓰셨나? 그래도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어머니도 보험금 있으면 좋을 텐데. 조용히 말해. 엄마 듣겠어.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탐내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자주 넘어지시던데.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전세금도 더 필요한데.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아니면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건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전세금까지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제 보험금마저 노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자식의 마음일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죠. 일부러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여기가 어디지? 엄마,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 난 우리 집인 줄 몰랐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니는 누구니? 어머님, 저 현서예요. 아, 맞다. 우리 며느리.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제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엄마, 병원에 가보실까요?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님, 요즘 자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집을 못 찾겠다고 하거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이게 뭐니? 약이에요. 머리 아프시다며. 아, 그렇구나. 저는 계속해서 치매인 척 연기를 지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상태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것처럼 보였죠. 마치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어.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속내를 알아야만 했죠. 그들이 제 치매 연기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밤늦게 잠을 청하려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이참에 보험금 신청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너무 이른 거 아닐까? 어차피 치매시잖아요.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치매 증상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여보, 진단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지금이 기회예요. 치매 진단이 쉽게 날까?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주도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며느리의 말에 넘어가고 있었죠. 병원에서 검사받게 하면 되죠.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들으며 이제는 제가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고민해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차피 치매 걸리셨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기한 치매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던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들이 짐을 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어머니, 제주도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요. 바다. 네,
예쁜 바다도 보여드릴게요. 가고 싶어. 차에 탈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도 없이 차만 타고 가는 것이 수상했지만 저는 계속 치매 환자인 척 조용히 있었죠. 어머니,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엄마,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여보, 어머니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죠. 하지만 저는 계속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쉬었다 가요. 여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추워. 금방 올게요. 한적한 시골길에 차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잠깐 내리라고 했죠. 날씨는 춥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래요? 모르겠어. 곧 데리러 올게요. 차에서 내린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차를 돌렸죠.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조심하세요. 가지 마. 잠깐이면 돼요. 저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치매 연기를 유지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 홀로 남겨진 저는 점점 추위가 심해지는 것을 느꼈죠. 길가에 앉아있던 저는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이런 데서 그러다 큰일 나요. 추워서 빨리 일어나세요. 몸이 안 움직여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자 바로 근처 병원으로 향했죠. 할머니, 손이 얼음장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였고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죠. 할머니,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응급실 의료진은 저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링거를 놓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하세요. 그렇게 한밤중에 홀로 버려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계획을 폭로하기 위해서요. 저를 발견한 택시기사님은 끝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주셨고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병실을 지켜주셨죠.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니에요. 택시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는 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경찰의 자세한 정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시골길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상황, 제 건강 상태가 위험했던 점 등을 꼼꼼하게 진술해 주셨죠. 제가 목격자로 진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런 일이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간호사님이 체온계로 제 체온을 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직도 정상 체온보다는 낮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점점 회복되고 있었죠. 이제 조금씩 체온이 올라오고 있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밝혀야 할 때였죠. 아침이 되자 병원에 경찰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와 현서도 병원에 찾아왔죠. 저는 계속해서 치매 연기를 하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실종되셨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니는 누구? 어머님, 저희예요. 모르겠어요. 경찰관은 아들 부부의 말과 택시기사님의 진술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죠.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종종 이러세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진단서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직 진단은 못 받았어요. 그럼 실종 신고는 하셨나요? 택시기사님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밤중에 시골길에 홀로 버려진 채 발견된 점, 저체온증 증상이 심각했던 점을 말씀하셨죠. 그 시간에 왜 할머니께서 그런 곳에 계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골길에 계셨을까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다가올 때마다 모른 척하고 가끔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여기가 어디야? 어머님,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무서워.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상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증언과 제가 발견된 상황 그리고 아들 부부의 해명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저는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제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 어머니 방이잖아요. 모르겠어. 방 안에 설치한 녹음기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대화를 담아냈습니다. 그들이 제 치매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 저를 버리려고 했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모두 녹음됐죠. 여보, 이제 어떡하죠? 경찰이 자꾸 캐물어서 걱정이야. 택시기사가 다 봤대요. 그래도 엄마가 치매라고 하면 돼. 보험금은 어떡하죠? 저는 매일 밤 그들의 대화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대화 내용을 꼼꼼히 적어두었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치매가 맞나? 당연하죠. 아무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택시기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건강은 어떤지 확인하시곤 했죠. 그분의 관심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들 부부가 잠든 후 조용히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딸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아야 했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원아, 엄마 좀 도와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오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잘 들어봐. 한밤중이었지만 지원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 시골길에 버려졌던 일,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두 말했죠. 엄마,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아니야, 아직은 티내지 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 어떻게 그럴 수가. 통화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엄마, 일단 녹음 파일 따로 보관해 두세요. 그래, 이메일로 보낼게. 경찰에도 미리 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자. 서둘러야 돼요. 저도 증거 수집할게요. 딸아이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웠죠.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그래, 걱정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원이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렵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딸 지원이에게는 아직 아들과 며느리의 진실을 폭로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원이가 갑자기 귀국했다는 소식에 아들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치매 연기를 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죠. 지원아, 갑자기 웬일이야? 오빠, 엄마가 걱정돼서 왔어. 엄마가 치매라며. 어머님 치매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는데. 돌보는 게 쉽지 않죠. 딸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점검하고 새로운 녹음기도 거실 여러 곳에 설치했죠. 엄마, 이것도 서랍 안쪽에 놓을게요. 지원아, 조심해야 해. 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연기 조금만 더 하세요. 며느리는 지원이가 온 후로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죠. 여보, 지원이가 뭔가 알고 있나 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다 일이 탄로 나는 거 아닐까요? 진정해. 엄마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래도 불안해요. 일 처리가 빠른 정확성을 위해 지원이는 택시기사님을 다시 만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경찰 조서도 복사해왔죠. 모든 증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택시기사님이 증인으로 나서주신대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큰일 났었어. 병원 기록이랑 경찰 조서도 다 받아왔어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아들 부부는 지원이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죠. 지원아, 진짜 휴가 때문에 온 거 맞지? 그럼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한데. 오빠가 이상한 거죠. 무슨 말이야? 마지막으로 지원이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병원 기록, 택시기사님의 진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적어둔 수첩까지 모두 넘겼죠. 당신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원아. 엄마, 이제 그만 힘드셔도 돼요. 고마워, 우리 딸. 제가 엄마 지킬게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만 기다리면 되었죠. 지원이가 곁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경찰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아들 부부를 소환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이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저는 이제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았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니네가 날 죽이려 했잖아. 엄마, 무슨 말씀을? 그날 밤 시골길에 버리고 갔지?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더는 거짓말 하지 마. 치매인 척 연기했더니 아주 신났더만? 어머님, 지금까지 연기하신 건가요?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들의 범행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고 택시기사님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죠. 이런 끔찍한 일이 있다니. 보험금 때문에 이러셨다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버리다니.
살인미수로 입건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담당 형사님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계획, 저를 시골길에 버린 일, 모든 것이 명백했죠. 민우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엄마, 저는 왜 이런 짓을 했어? 와이프가 시켰어요. 뭐라고? 여보,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나랑 같이 계획 세울 때는 언제고?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둘 다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다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를 돌보는 척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뭘 용서를 바란다는 거냐? 검찰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서 공개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오자고 한 건 누구죠? 제가 그랬습니다.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법원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죠. 재판장은 자식이 부모를 해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버린 장소와 시간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이 명백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저랑 살아요. 지원아.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였죠. 감옥에서 면회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고 지원이와 함께 찾아갔죠. 엄마, 정말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래, 다 연기였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니네 대화도 다 들었다.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왜 그랬니?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죠. 와이프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래도 난 네 엄마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꿰매 빠져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죠. 와이프가 보험금 얘기를 꺼냈을 때 거절했어야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자꾸 며느리 탓만 하지 마라. 너도 잘못이 크다. 정말 죄송해요. 지원이는 오빠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라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택시 기사님께 감사 인사드려야겠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증인으로도 나서주시고. 은인이지. 연락드려 볼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지원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처가집 식구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쪽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제게 따지듯 말씀하시더군요. 지원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해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현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징역까지 보내시다니 식구 맞나요? 그럼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는데요. 처가 식구들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고소를 취하라느니 탄원서라도 써달라느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원이가 나서서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현서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누가 시켜서 그랬나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가족이니까 더 용서할 수 없죠. 솔직히 너무했어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처가집 식구들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하려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그 자식의 그 부모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험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딸을 둔 부모라. 말씀 좀 가려하세요. 사부인 진실을 마주하세요. 지원이의 반박에 처가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저희도 이제 사부인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죠. 훗날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후회는 사부인이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다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가 제 곁을 지켜준 덕분에 큰 힘이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원이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든든합니다. 엄마, 짐 정리 다 했어요. 갑자기 일도 그만두고 괜찮겠어? 미국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엄마 때문에 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우리 딸. 새로 이사한 집은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지원이가 고른 집이라 그런지 구석구석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아침마다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반찬 만들어 볼게요. 아직도 요리하는 거 서툴지? 미국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해. 부족하면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택시기사님은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그분 덕분에 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에 저희는 그분을 은인으로 여기고 있죠. 할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따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엄마, 오빠 편지 읽어보실래요? 아직은 별로 보고 싶지 않구나.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기다릴게요. 지원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구독자 여러분,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